베트남과 캄보디아처럼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경제 성장의 교과서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답니다. 실제로 한국이 이와 관련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한국의 성장 모델을 토대로 국가 발전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해외 커뮤니티에는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처럼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과거 해외의 한 네티즌은 한국은 어떻게 한 세대 만에 경제순위 130위에서 세계 11위가 되었는지, 베트남이 다음 한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들의 반응은 의외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발전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처럼 단기적으로 고도의 급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곳도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베트남과 같은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의 경우 영토 크기나 노동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향후 20년 안에 자신들이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외국인들의 시선에서조차 한국은 그야말로 그 어떤 나라도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일명 한각의 기적을 이루며 한국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아무리 한국보다 넓은 영토나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나라도 절대 한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인 그 자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한국이 어떤 산업의 개발을 통해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는지만 분석하고 있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한국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을 절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급성장을 하는 동안 한국인들과 일해본 외국인들은 한국인이라는 민족이 얼마나 끈기 있고 무서울 정도로 노력하는지 직접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외국인은 한국인들이 지금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노력과 희생을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쓴이의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현재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중동에서 철수할 때 한국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목숨 바쳐 일했고, 뜨거운 모래사막에서 열병으로 사망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와 폐를 다쳐 숨지기도 하고, 어선을 타다 폭풍 후에 운명을 달리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나라였기에 선진국에 가서 온갖 멸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이를 이겨냈습니다. 단순히 경제 발전만 이룬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차별과 경멸, 그리고 경쟁을 극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오로지 이런 희생만 있다고 해서 모두가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과 가족을 희생했고,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게 했습니다. 과연 베트남인들이 한국인들처럼 이 모든 걸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막연한 애국심만으로는 절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외국인 글쓴이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해당 글에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만큼 한국인들이 국가의 발전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생각하면 외국인들의 주장처럼 한국은 결국 한국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고, 그렇기에 그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성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반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트남이 제2의 한국이 될 수 있나요라는 글에 달린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지독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장을 한다고 해도 절대 한국이 될 수 없다. 한국도 과거에는 공산국가 못지않은 독재 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조차도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기적의 경제성장과 민주화까지 한 번에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한국인들이 유일할 겁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다른 나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항상 변함없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돈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인간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말이죠. 베트남인들은
유독 자존심이 강하다고 한다. 그런 베트남인들이 과연 한국인들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지능은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베트남처럼 원래 못 살던 나라가 아니라 식민 지배와 전쟁 등으로 인해 잠시 못 살았던 나라였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제2의 한국이 될 수는 없는 거지.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다국적 기업들의 요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장을 따라하려다가는 오히려 악영향이 생길 수 있으며 그냥 자신들만의 발전 방식을 새로 구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베트남도 충분히 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주어진 기회를 통해 자신들만의 기술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절대 제2의 한국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다들 한국의 성장을 쉽게 평가하곤 하는데 한국인들은 전쟁보다 더 가혹한 기간들을 이겨냈다고 한다. 그 어떤 것조차 운이나 우연으로 이루어진 성장이 없다는 말이다. 베트남이 제2의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남쪽의 한국인지 북쪽의 한국인지 명확히 해야 할 텐데 베트남이 따라가는 국가는 아마도 북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베트남을 기회의 땅이라 생각해 삼성, LG와 같은 한국의 대기업들은 베트남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로 인해 베트남은 많은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베트남은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좀 더 힘을 쓰지 않는 한 제2의 한국이라는 타이틀은 사실상 허상에 불과합니다. 절대적인 공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한국처럼 성장할 수 없다. 베트남을 포함한 개도국들은 한국의 성장을 보고 거저 이뤄낸 성과라고 무시하곤 한다. 그것이 한국과 개도국들의 차이가 아닐까? 한국은 여러 어려움에 투쟁으로 맞섰고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베트남인들의 현실은 다른 것 같다. 선진국으로서 자리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국민성은 여전히 한국의 1960년, 70년대와 비슷하고 특히 대부분 중국의 성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중국과 비교하는 것이 맞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무심코 지갑을 떨어뜨렸고 내 뒤를 지나던 남성이 돌려주기 위해 나를 쫓아다녔어. 베트남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내 지갑은 그대로 사라져버렸지.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한국은 과거 지금의 북한보다도 못 사는 후진국이었고 불과 60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그래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베트남이 진정으로 한국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한다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할 거야. 기술 및 교육 부분에서 베트남은 한국을 절대로 넘을 수 없다. 아시아는 기술 개발의 중심지이고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이 업계를 주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베트남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이 부족하다. 이상으로 베트남이 제2의 한국이 될 수 있나요? 라는 글에 달린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